앞에 봤던 물권법, 주로 이제 재산권으로서의 물권법, 민법에서 물권법 내용과 다르게 지금부터는 좀 약간 공법적 규제에 초점 맞춰서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 23조 1항, 2항, 3항 헌법 23조 내용 좀 살펴보시면 약간 규제의 표현, 그러니까 이 조문의 표현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법률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네. 근데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은 지급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항은 재산권 보장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그 행사에는 공공법을 적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나름의 여기 그 한계라는 내용들이 나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23조 1항, 2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꼭 보상을 결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23조 3항에서는 수용, 사용 제한, 수용 아예 그냥 가져오고 사용은 사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용, 사용은 나름의 물권법적인 관점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매매하고 처분하고 양도하고 나름의 이제 그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부동산이라고 등기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전제된 것이었는데 이게 그냥 공공 필요를 위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 이 재산권의 그 재산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수용 사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이 제한이 어려워.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인데 나름의 그냥 재산권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나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 행사에 있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는 거니까 나름의 한계가 정할 수 있는 건데 이 한계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어필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제한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 실제에 있어서 어려워지는 논의들은 어디까지가 보상이 필요한 제한이고 그러니까 23조 3항의 제한이고 어디까지가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일반적 내용 형성에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는 제한인지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 규제적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3조 1항, 2항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3항에 의한 공공 필요에 의한 공용 침해, 정당한 보상, 공용 침해 관련돼서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공용 침해에서의 보상은 당연히 헌법은 요구하고 있는데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 문제사항 한번 찬찬히 일시정지한다면 읽어보시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련돼서는 권리수단, 지적 권리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처분 취소, 그 공용 침해 전제가 되어 있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제되어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2차적으로 돈 달라는 소송도 가능하긴 할 텐데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 다 좋긴 좋은데 고의과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니면 저희가 손실보상 청구 소송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보상을 마찬가지고 또 구체적 보상금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내용들까지 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한데 나름의 이런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 이렇게 보상이 필요한 경우들이 보상 규정이 힘결된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대표적인 이 법리 발전이 독일에서는 특별한 희생이라는 이론으로 발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희생이 존재하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법리가 발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결과적 특별한 희생이 생기면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내용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되는 유형도 여기 한번 보시면 1번, 2번, 3번을 또 한번 찬찬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입법적 정책으로 좀 기다렸다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입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직접 어떤 소송의 형태로서 어떤 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용어 수용 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그 비재산적 침해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의 죄에 관련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관련해서 민법에 이제 이런 손해배상의 특별 손해에 관련된 법리, 토지보상법에서 논의들,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논의들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했으니까 한번 이거를 또 천천히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긴 하지만 이 설명은 제가 차후에 행정법 관련된 항공행정법 관련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만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긴 어려워서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정도 살펴보시면서 지금 각각의 슬라이드를 일시 정지를 하신 다음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러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뭐 활자가 엄청 많아서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재산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어려웠던 내용 좀 다시 넘어가기로 하고요. 23조 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정당한 보상에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한다고 봤고 특별한 희생이 확대 해석해서 문제되는 영역들 이 영역들인 경우에도 보상 사법적으로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굉장히 어렵게 전개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볼 국토계획법제는 23조 3항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23조 1항, 2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항, 2항에 관련된 내용.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계획을 위해서 계획 수립한다. 효율적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제한과 응원을 가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을 보시면 국토계획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존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해서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으로 구별한다. 국토기본법에서 또 구체화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부터 들어오면 좀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들처럼 좀 구체적인 계획으로 내려 앞에 있는 계획들이 좀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계획들이 지정돼서 고시되면서 이 계획 안에 일정 지역의 토지나 관련된 그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스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함이 되면 나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겠죠. 나의 재산권은 그 한계가 나름의 이 공공법령에 접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건축 제한들 아니면 행위 제한, 이용 제한이 있거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유환경 보정지역, 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런 지구들에 대한다고 하면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되고 용적률 제한되고 개발 제한 구역까지 지정하게 되면 나의 재산권이 사실상 행사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먼저 배웠던 물권법에서 한참 내가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그걸 사용 수익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봤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상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한된다고 봤을 때 이 제한을
23조 사망에 의한 재난으로 본다고 하면 보상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공무원에 접하도록 해야 되는 제한이라고 본다고 하면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럼 국토계획법제는 23조 사망에 의한 제한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23조 1항 2항에 의한 제한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뭐 행사 못하는 어떤 이 결과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보상이 필요한 23조 사망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드신다고 하면 그 논의가 요 논의거든요. 수용 유사적 침해. 방금 지나갔던 요 내용이 그렇게 보시는 분은 23조 사망에 이해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23조 1항 2항에 근거하다 보기 때문에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보상은 필요하지 않긴 하지만 그 제한 자체가 과도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헌이라고 봤으니까 그 이후에 법이 이런 헌법재판소 98년도 결정에 따라서 위특별조치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돼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을 나름의 이제 테러를 준 거죠. 테러.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 토지를 팔고 나갈 수 있도록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용 유사적 침해에서 보상을 23조 사망으로 봐서 보상을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3조 1항 2항에 따른 것으로 보게 됐다는 거. 아까 살짝 넘어갔던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안 한 이유는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뒤에서 설명하려고 넘어갔던 것이긴 하죠. 그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보상 규정을 둬야 되는데 이거는 23조 1항 2항에 의해서 하는 23조 3항에 의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상을 꼭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청구권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주민 지원 및 보상 방안, 행위 제한하고 주민에 대한 토지 지원, 토지 매수 관련돼서 목적으로 하는데 주민 지역 사업, 토지 매수 청구 관련된 주민 지역 사업, 토지 매수 청구권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는 저희가 이따 이제 마지막에 볼 공항 소음 방지법에서도 유사한 구조로 이 내용들이 규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관련돼서 행위 제한되고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관련된 요 모티브는 사실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많이 이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법제인데 수용법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법제는 23조 3항에 의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23조 3항에 관련돼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주 대표적인 수용법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는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용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 공공 필요에 따라서 수용, 사용함으로써 이 공용 침해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보상을 해줘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의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창공장 이런 경우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인정을 받으면 사업 인정하면 나름의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지위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지정하는 경우도 하나의 강학성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허의 의미를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이제 그 사도록 살 수 있도록 권리 부여하기로 재결의라는 이제 그 방안을 두고 있는데요. 수용 재결도 하나의 이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었을 때 이루어지는 수용 재결도 하나의 행정 처분이다. 팔아라라는 의미의 수용 재결이고요. 어떻게 수용됐을 때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정당한 보상에 있었을 때는 사업 시행자 보상, 사전 보상, 현금 보상, 개인별 보상, 일괄 보상 관련된 이 내용들을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생활 보상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주 대책의 수립, 생활 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주 대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 보상의 일환이다.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특정 요건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자가 정한 사양이다.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이고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진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보상은 우리가 아는 그런 보상이라기보다 생활 보상, 사회 정책적인, 사회 보장적인 의미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간접 손실에 관련된 보상 절차, 이건 특별 손해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취득한 손실 외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 지역 밖에 있는 토지에 본래 기준을 닿을 수 없는 경우에도 손실 보상이 된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 협의 한번 해보고 협의 안 되면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거. 공익사업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손실 입게 된 자는 현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결에 대해 불법인데 비로소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는 공물법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물법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국공유재산법제와 공물법제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유재산법은 이 부분 국유재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2조 1호에서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 체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의 재산을 말합니다.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별하고요.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그리고 보존용 재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정해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거니까 제가 국유재산 위주로 좀 보시면 국가의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죠. 일반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 재산은 결국 우리가 사유재산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유재산에 관련해서 여기 관련된 게 물권법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유재산에 관련된 권리관계. 그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어딨죠? 부동산. 사람의 지배 이용관계, 각종 재화, 특히 부동산에 대한 사람의 지배 이용관계에 관련된 사법을 물권법으로 봤던 거잖아요. 이때 사람이 법인도 될 수 있고 심지어 국가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사유재산과 동일하게 물권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물법제에 대한 내용과 다르게 요 내용은 그냥 물권법으로 규율되는 영역이죠. 자, 요 영역 아래 영역은 물권법으로 기본적인 권리 관계. 물론 여기에도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공법적 규제가 가능하게 하겠지만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물법제랑 국유재산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좀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국유재산일 때 행정재산일 때 공물법제가 해당된다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은데 진짜 공물법제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물로 지정되면 일정한 공법적인 제한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 그게 좀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유공물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공물법제 종류에는 도로, 하천, 문화재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얘긴즉슨 도로, 하천, 문화재가 국가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소유인 도로, 하천, 문화재가 그런 경우에는 공물의 지정을 통해서 공물법제에 따라서 나름의 이제 일정한 제한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공물을 무단으로 점용한다. 그럴 때는 저희가 변상금, 원상회복이라는 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도로법에 있어서는 도로법에 있는 변상금, 원상회복도 있을 것이고 국유재산법에서도 변상금, 원상회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공무관리상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제가 영조물 책임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상에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에 설치나 관리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 영조물의 개념에 공항이 들어가야겠죠. 공항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특히 소음으로 항공소음으로 발생되는 어떤 하자가 타인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손해를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유산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내용이 나름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곡물법제도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곡물은 사실은 지정이랑 폐지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행정처 의사표시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곡물법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인 건 저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항공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전제되는 어떤 법리로서 곡물이라는 법제가 있다. 수용이라는 법제가 있다. 계획이라는 법제가 있다라는 거. 큰 범위 내에서는 재산권의 보장이지만 이런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수용 사용 제한함으로써 나오는 2, 3조 1항, 2항, 3항의 틀에 따라서 특별한 군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있는데 뭐 이 외에도 다른 규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크게 저희가 항공법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런 계획법제, 수용법제, 곡물법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강의를 또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